자, 반갑습니다. 사회문화 5주차고 드디어.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번 주는 지난주 우리 개인과 사회의 관계 딱 하면서 끝냈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이제 사회화, 그리고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그리고 일탈이론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나갈 게 조금 많을 거야. 조금 많지만 천천히 있어요. 오늘 일탈이론까지 사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일탈이론까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나가보고 안 되면은 다음 주에 일탈이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럼 우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부터 복습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어? 자, 그렇지.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로 배웠던 게 연고 태도에 대해서 했어요. 연고 태도. 사실은 쌤이 지금 사회문화 촬영을 굉장히 오랜만에 하거든요. 사회문화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데. 자, 첫 번째로 배웠던 연고 태도에 대해서 배웠어. 자, 연고 태도는 총 4가지 태도가 있었는데 기억나니까 첫 번째, 오픈마인드, 개방적 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성찰적 태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태도도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사회의 의미, 그 맥락, 그런 것들, 문화의 그 고유한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는 거. 그렇지. 어떤 주의? 상대주의적 태도. 이렇게 우리가 4가지 배웠다. 맞지? 연구 태도 배웠고, 연구윤리도 배웠어. 연구윤리. 근데 쌤이 연구윤리는 우리 필기할 때 딱 3줄 필기했거든. 3줄. 근데 그게 시험에는 잘 나올, 아무래도 우리는 내신이다 보니까 내신이면은 좀 그렇게 잘 낼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쌤이 뭐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고 자발적 동의도 얻어야 되고 적절한 금전적인 대가도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지?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너네가 떠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배웠던 게 맞아. 개인과 사회의 관계인데 여기서 첫 번째로 배웠던 건 우선 우리가 사회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었다. 맞지? 이 사회 구조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자, 우리가 미시적 관점이냐 거시적 관점이냐 거시적으로 보느냐 미시적으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 우리가 관점 그 논리들을 이론들을 좀 다양히 봤는데 기억나니? 자, 거시적 관점에 주로 나타나는 거 그렇지. 인간은요 그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그렇지. 사회 유기체설과 관련되어 있는 거. 세포에 막 비유하고 생물의 세포가 떨어져 나가면 살지 못한다. 뭐 이런 굉장히 구속성, 수동성을 강조했던 거. 사회 실제론, 사회 실제론. 자, 사회가 개인들의 합보다 더 크다고 얘기했지만, 자, 그럼 미시적 관점에서 볼 수 있었던 거는 사회 무슨 론? 명목론이야. 자, 여기서는 너네 기억해줘야 돼요. 자, 사회, 내가 사회로 적었네. 개인의 합이 사회. 자, 개인의 합이 사회에 어떻다 같다. 사회는 그냥 개인들의 합에 묻혀진 명칭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쌤이 오늘 복습은 여기까지만 좀 할 거고요. 그 외에 뭐 절충론도 나왔다. 맞지? 그래서 둘을 뭐 합쳐서 보는 거죠. 구조화된 행동과 구조화되지 않은 행동을 적절하게 엮어서 보는 그런 관점도 있었으나 우리 이제 시간이 바빠요. 쌤이 지난주에 너네 빨리 보내주는 바람에 오늘 나갈 게 조금 많아졌어요. 요거 조금만 내릴게요. 그러면은 보도를 3색펜 들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자, 우린 이제 1이 아니구나. 2-2단어 인간의 사회화로 들어왔어.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회화를 합니다. 자, 우리 태어나서 맨 처음에 이제 가족이라는 구성원 안에서 기어도 다니고요. 그 가족이 뭘 하는지 그런 걸 다 관찰하는 거야. 실제로 선생님이 얘기할게. 말이라는 거 우리 인간들은 하게 되잖아. 인간이라 좀 그런가? 사람들은 말을 하잖아, 맞지? 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내가 잘리는 거 그러면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또는 아빠인데 나는 내가 본인이 여쭤봤어. 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물이래요. 물. 생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가? 네, 정수기를 보고서는 물. 오래 살겠다, 맞지? 인간의 사회화. 자, 그럼 인간이 사회화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걸 보겠다는 얘기 아니겠니? 절대 어렵지 않을 거고 우리가 여기서 사회화만 볼 게 아니라 이 단원에서는 사회화와 동시에 인간이 가진 지위라든지 또 역할과 역할 행동, 역할 갈등 이런 것도 배울 거야. 그리고 나면 우리 이제 사회 집단 넘어가는데 사회 집단 양이 좀 어려울 거야. 사회 집단이 너네가 이제 새로 접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도 다 너네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야. 중학교 1학년 때나
뭐 중학교 3학년 때나 사회 1권, 사회 2권 이런 데서 다 배웠던 내용이야. 알겠지? 자, 그럼 인간의 사회화 가보도록 하자. 자, 씬 1번. 사회화. 사회화. 자, 1번 의미. 자,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자, 여기서부터 노란색으로 가볼게. 문화나 콤마 가치나 콤마 규범을 내면한다. 그렇게 내면하는 과정을 우리는 사회화라고 한다. 자, 그럼 사회화에서의 늘 꼭 봐야 될 게 사회화의 수단과 관한 내용이거든. 너네 그 76페이지 잠깐 펴볼래? 76페이지. 우리 지금 76페이지는 의미, 특징, 기능, 유형, 사회화, 과정, 사회화, 기간 이렇게만 나오잖아. 맞지? 내가 여기 사회화의 수단을 적는 이유는 원래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이걸 수단이라고 많이 부르진 않는데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과서평가원에서 이 얘기를 자주 한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보자. 2번 수단. 자, 그럼 사회화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첫 번째, 언어. 그렇지.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처음으로 말한 게 물이라고요. 언어. 그리고 보상과 처벌. 그래서, 자,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이건 걔한테 더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아이한테, 자, 손 줘봐. 뭐, 손 줘봐 하면 애가 딱 손을, 걔한테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는. 다른 얘기를 떠올려보자. 예를 들어, 아이가,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다른 아이를 도와줘서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어. 이건 보상이야.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 행동을 하면 선생님께 더 많은 칭찬을 받겠구나. 자, 반대로, 이 아이를 때렸어. 그래서 선생님이 혼을 냈어.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선생님이 혼을 내시겠구나. 그럼 나는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이런 식으로 보상과 처벌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사회화는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모방과 동일시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이 하는 걸 보고 나도 똑같이 따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그럼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이건 거야. 어때요? 어렵지 않지? 참고로 이거 휴지, 쌤이 이제 코가 자주 막혀서. 이건 마스크입니다, 여러분. 이건 충전기. 요건 너네 안 보이는구나? 그럼 됐어. 보이길래, 촬영에서 보이길래. 그래서, 남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그럼 난 이렇게 해볼까? 근데 이게 너네가 어렸을 때만 그런 거 같지? 아니야. 너네 커서도 그래. 그런 거 있거든. 사람이 처음 이제 사회생활에 나가서 업무를 배울 때가 있어. 업무를 배울 때,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될까? 이 사람은 이렇게 처리를 하네? 근데 저렇게 하면 처리해봐야 될까? 저렇게 처리하다가 혼났어. 부장님께 혼이 났어?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된대.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더 하다 보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야. 나도 맨 처음에 여기 이 업계로 들어왔을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사이트에 런칭을 하고 맨 처음 시작했던 강의가 수능한국사 강의였어. 수능한국사인데 수능한국사를 사실은 한강대 난 지금 한강에 막 50분, 60분 어쩔 때는 막 80분까지 가고 그러잖아. 1시간 40분짜리도 있지? 근데 100분. 근데 그때는 텐션이 좀 높았나 봐. 한 텐션이 짝같잖아. 한 텐션 가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쓰면 길게 하지만은 그때는 한강당 20분 내지 한 10분, 15분 좀 많으면 한 25분, 30분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때는 그랬어. 이렇게도 한번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쌤이 그 해에 똑같이 런칭했던 게 10분 통합사회라는 강의가 있었어. 통합사회를 한 중단원당 10분씩 끊어서 하는 걸로. 실제로 진짜 10분이 대신에 뭐 20분, 30분 된 것도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짧게 토막 내서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너는 이 과연 잘 들어갈까? 라는 싶은 생각도 들었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50분, 60분, 어쩔 때는 80분, 100분도 가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쌤이 또 필기도 구조화된 필기,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너네가 흔히 보면 진짜 막 화려한 판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다가 이런 필기 형태도 생각해봤다가 또 칠판도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다른 강의쌤이 다 참고를 하는 거야. EBS도 보고 사설인강 사이트들을 보고 하면서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하네, 저 선생님은 저렇게 하네. 또 내용도 마찬가지야. 내용도 우리는 지금 EBS 교재를 EBS 그 개념에서 사회문화라는 교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교재에 가급적 맞춰서 하려는 편이지만은
쌤이 정치화법이나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는 물론 경제도 쌤이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 이 선생님은 이 부분까지 가르친다. 이 선생님은 저 부분도 가르치네. 그러면 이 부분 나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슬쩍 빼서 가르쳐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과 동일시한다. 자 그러면 3번 사회화의 기능. 그럼 이런 사회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 주는 거야? 그렇지. 자아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소속감. 사회적 소속감을 형성한다. 사회적 소속감을 형성한다. 이것만 하게요? 아니, 또 뭐해? 문화를 공유하기도 해. 그 입시체제, 그 입시라는 그 문화 안에서 이 선생님 이만큼 하네. 이 선생님 저만큼 하네. 그럼 이만큼의 문화들을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문화의 공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훗날 뭐 나한테 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제자들이 생긴다 하면은 그 제자들에게 야 나는 이렇게 했어. 너 하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 내가 앞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는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전승도 해줄 수 있겠다. 맞지? 문화의 공유 및 전승. 자, 그 다음에 사회 통합의 기여도. 사회 통합의 기여. 자, 그런 분야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사회의 종류를 쌤이 얘기해 줄게. 사회화의 종류. 자, 빨간색으로 첫 번째, 초기 사회화. 자, 초기 사회화는 다른 말로 원초적 사회화 또는 1차 사회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기본적으로 0에서 6세 때 많이 발달하고요. 그럼 0에서 6세면 우선 가족끼리 또 있을 수 있겠고, 또래 집단이라고 해서 왜 놀이터 나가서, 놀이터 나가가지고 막 또래 친구들끼리도 볼 수 있고, 이제 유치원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갈 수도 있겠다, 맞지? 어쨌든. 요 나이 때는 주로 뭐해? 기초적인 인성이라든지 가치관을 학습하는 거야. 기초적 인성, 중간점, 가치관을 학습한다. 사회화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안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런 걸 이제 슬슬 보고, 기초적으로, 이럴 때는 잘못된 거구나. 이럴 때는, 이건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사회화야, 제사회화. 자, 제사회화는 보통 사람들이 60 넘어서 이렇게 많이 보거든? 그래서 보통은 성인기 이후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즉, 노인기 때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성인기 이후고요. 사회는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다. 자,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어떤 분야면 진짜 이만한 팔뚝 그 벽돌폰이라는 게 있었거든. 물론 그 전에 삐삐였어. LCMRP 삐삐가 있었어. 삐삐. 근데 이제 삐삐 다음에 처음으로 휴대폰 개발된 게 봐봐. 요만한 벽돌폰이었거든. 이거 너무 큰일인 것 같다. 맞지? 여기에 이렇게 뭐가 하나 달려 있어야 되고 화면이 이거밖에 안 됐어. 그리고 번호가 이만큼이야. 평소에 이렇게 덮여져 있고 번호 누르고 싶을 때만 빼가지고 번호 이렇게 꾹 누르는 거. 그 다음에 나온 폰이 뭐냐면 너네 삼성 애니콜 이런 거 아나? 애니콜? 요즘 애니콜 모르는 친구들도 있던데 폴더폰이 처음 나온 거야. 물론 그 사이에 슬라이드 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돌리는 폰도 있었어. 돌려가지고 누르는 그런 폰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폴더폰이 나온겨. 환상이지. 봐봐. 휴대폰이 이렇게 여기 중간에 접히는 그게 있고 요만큼 화면이고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번호 다이얼 패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와, 처음에 봤을 때는 대박이었지. 나도 휴대폰, 사실 나는 휴대폰을 요 폰을 시작으로 썼어요. 폴더폰을 나도 시작을 했는데 와, 신기했어. 그때 그 노래 유명했을 때요. 이거 티아라 뽀삐 이 노래 유명할 때였거든. 그때 쌤 휴대폰에 그 노래가 있었어. 그래서 그 휴대폰을 처음 보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등장한 게 터치폰이에요. 터치폰. 와, 이거는 대박이다. 터치폰이래. 와, 터치래. 치는 거지. 야, 터치. 야, 다이얼 패드 누르다가 터치하는 느낌이 얼마나 새로운 줄 아니? 나 그때 난 터치폰을 안 썼어, 나는. 근데, 쌤 친구가 터치폰을 막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야, 나 한 번 누르고 안 돼? 안 돼, 새끼야.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스마트폰이 등장했어. 그때 처음 나온 게 갤럭시 S1.
그래서 쌤은 그때 급하면서 너네 알지만 베가레이서라고. 이게 대박이다. 베가라는 브랜드. 지금 없어. 베가레이서 3까지 나오고 없어졌던가? 그랬던 것 같거든? 그 베가레이서라는 모델을 쌤이 처음 썼었는데, 와, 신기했어. 그리고 베가가 단종된겨. 그리고 쌤이 LG 스마트폰을 쓰다가 삼성으로 넘어와서 지금 삼성 폰만 2번째 쓰고 있거든. 스마트폰. 뭐 보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 내후년이 바꿀 거예요. 이 휴대폰. 그래서 그때는 진짜 터치라는 건 처음 알았더니 신기했고. 그리고 요즘 이제 너네 원격이다 보다 해서 제가 태블릿 많이 쓰잖아. 쌤이 집에 태블릿만 3개거든. 촬영용,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교재하려는, 그 다음에 쌤이 별도 쓰는 거. 태블릿만 3개야. 그래서 쌤이 태블릿 3개 너무 그런 거 같아서 한 개를 쌤 부모님께 드렸어. 부모님께 드려가지고. 그 이제 요즘 태블릿은 옛날 태블릿도 안 돼. 요즘 태블릿은 그 전화기랑 연결해가지고 전화하고 메시지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드렸어. 어렵다, 막 이러시는 거야. 뭐 해야 돼? 성인 기회의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치, 제사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태블릿이 어떻게 쓰는지, 태블릿을 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작할 수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배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EX 노인 대상 평생교육원, 평생교육,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그 평생교육원은 그런 데가 있어요. 평생교육. 그리고 또 굳이 보자면은 컴퓨터 교육 같은 것도 이게 다 평가원에 제시되는 사례들이에요. 컴퓨터 교육. 요즘은 나는 몰랐는데 쌤은 이제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기타도 배우고 드럼도 배웠거든. 문화센터에 이제 신규 강좌를 옛날에 신청하러 가보니까 뭐 블로그 활용하기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최근에 쌤이 한번 이제 문화센터를 찾아볼게 해서 찾아봤는데 요즘은 인스타 관리하는 뭐 그런 것도 나오네? 나 들어야 되나? 나 인스타 관리 하나도 못하거든. 그냥 인스타 보면은, 그냥 인스타가 인스타지, 뭐. 인스타에 내가 몇 만들어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요즘 관리하는 방법 다 있대. 제사회화. 자, 그 다음에 얘기사회화. 나 그렇게 많이 안 읽었어, 얘들아. 자, 얘기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 내가 뭔가 일어날 일이 있대. 그 일에 대비해 미리 하는 건데, 좀 더 쉽게 얘기해주면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사회문학 교과서 표현대로 적어보자면은, 사회 변화 이전에 쉽게 얘는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성인기 이후에 받는 거고 얘기사회화는 사회변화 이전에 미리 대비하는 거야. 선생님 고등학교 입학할 때 아직 생각이 나는 게 중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 얘기를 먼저 해줄게요. 저희 중학교 쌤이 초등학교는 집에서 한 도보로 20분에서 30분 가는 거리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쌤이 맨날 7시 20분에 집에 나가서 맨날 7시 40분에 학교에 도착했어. 맨날 걸어 다녔거든 쌤은 도보로. 그래서 맨날 7시 40분에 도착하면은 쌤이 그때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막 노래도 틀고 이런 것 막 아침에서 준비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왜냐면은 그 끝나 바로 오면 1교시니까 방송부 활동 끝나고 오면 바로 1교시니까 그래가지고 쌤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 배정을 받고 처음으로 중학교 간 거야.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중학교 쌤들은 다 왠지 모르겠는데 다 무서워 보이고 뭔가 좀 내가 시켜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큰놈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중학교 3년 살아보니까 별게 아닌 거야. 근데 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갔다. 쌤 고등학교는 약간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인 데라서 그래가지고 갔어. 와, 나 진짜 대박이었어.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사회 변화 이전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도 가잖아. 그럼 그때는 이제 뭐냐면 새내기 새로 배움터라고 해가지고 세터라는 거라거든. 그리고 OT 막 이런 것도 한단 말이야. 그 전설의 OT죠. 이거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그런 거. 그래서 사회 변화 이전에 미리 대비하는 쌤이 아까 그때 신입생 OT 같은 거. 자 그리고 하나 더. 너네 자대비 이게는 군대 간 사람들만 좀 알 것 같긴 한데. 자, 군인이야. 야, 발령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입영통지서를 받았어. 처음 가는 데가 어디야? 보통은 논산훈련소만이 가죠. 훈련소에서 훈련 교육기간이 4주인가 그럴 거야. 4주 받고 자대 배치를 받잖아. 그러면 그 전에 우리 하는 훈련소에서의 신병훈련 같은 거. 훈련소 신병훈련. 그 다음 쌤이 얘기했던 신입생 세턱. 이거 말고 사실 요 두 개가 시험의 예시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신입사원 직무연수. 이제 처음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지 배우는 거. 교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교사들, 네, 우선 첫 번째. 교사들이 업무를 배우는 거는 좀 있어. 어떤 거냐면은 우선 작년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 업무를 하셨던 선생님이 계시지. 그럼 그 선생님이 하셨던 업무, 그 선생님들이 올리셨던, 그러니까 전년도에 자신이 맡을 업무를 하셨던 선생님들이 하셨던, 작성하셨던 기한이라는 게 있어. 공모든 기한 같은 걸 쓰거든. 그래서 뭔 업무 처리를 할 때마다 이런 걸 다 받고 결제 처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하거나 또는 이제 주변의 선생님들께 좀 많이 묻는 그런 편이거든. 그 외 신규 교사들 같은 경우는 따로 모여서 직무 연수를 봐. 그래서 신규 교사는 그러니까 발령 받기 전에 발령교를 마지막에 알려준 거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떻게 하냐면은 신규 교사들은 우선 모여. 그러니까 합격 통지 받고 신체 검사 다 받고 해가지고 그 결과지 싹 모아서 교육청에 가. 교육청에 가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연수를 듣는단 말이야. 직무연수 어떻게 막 장학사원 오셔가지고 막 설명해 주셔. 그 직무연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령교를 확인하고 발령교를 또 가. 그럼 이제 발령받은 임지지정학교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제 딱 발령받은 학교 가가지고 교감쌤하고 면담하고 이 업무하고 이런 업무하고 딱 해가지고 딱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다 얘기사회화와 관한 이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탈사회화도 있어. 탈사회화. 탈사회화는 뭐예요? 말 그대로야. 기존 사회화의 결과를 어떻게 하는 거야? 퍼서 던지는 거지. 기존 사회화 결과를 뭐야? 펜이 왜 쏙 들어가니? 결과를 벗어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투리 고치는 거 이런 거 있거든. 근데 쌤은 사실은 내 딴에는 강의 중에 최대한 서울말을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억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끔씩 대구말이 나올 때가 있어. 그 특히 경상도의 억양과 말투와 그런 게 나올 때가 있어. 쌤 친구 중에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서울에 전학 온 애가 있었거든, 초등학교 때. 근데 그때 나는 별로 안 친했는데 그 애랑 결정적으로 친해졌던 계기가 중3 때 쌤이 뭐 활동을 같이 하면서 엄청 친해졌단 말이야. 그때 친해졌는데 그때 뭐더라? 그때 친해졌을 때 걔가 서울에 살다 했잖아. 같이 놀러도 가고 막 그랬어. 한 3명 모여가지고 막 그래서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걔는 서울말을 서울말 쓰더라고. 그래서 얘네 그때 야, 니 왜 여기서 서울말 쓰냐? 야, 대구에 왔으면 대구법을 따라야지 왜 서울말 쓰고 있냐? 그랬거든. 야, 나도 그게 참 안 고치는데 어떡하냐? 서울말 써도 상관없어, 맞죠? 네. 그 안에 탈사회화를 하지 않은 거야. 사투리 고치기. 근데 그런 게 있어. 대학에 가면은 물론 서울 쪽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은 각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많잖아. 그 각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막 사투리 충청도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경상도에서도 오고 그렇잖아. 강원도에서는 뭐 해드려요. 네. 흔히 많이 요리를 따라하는. 충청도에서는 아버지 돌 굴러가요. 원래 더 길게 해야 되네. 이제 시간상 빨리 하는 거야. 경상도에서 맞나? 아니 진짜다. 아니 진짜냐고. 아니 이래서 전라도는 아따 그래가지고 있잖아. 내가 아니 최대한 안 하려고 그랬거든. 이런 식으로 막 사투리를 쓰잖아. 그래서 서울애들 다 꼭 배워. 특히 서울애들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경상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제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전라도 사투리 배우고 마지막 배우는 게 강원도 사투리. 서울애들 사투리 그렇게 배워. 그 사투리를 잘 쓰면 상관이 없는데 꼭 사투리를 어설프게 써. 진짜 웃긴 게. 내가 길을 지나다가 한 사람이 있어. 사람이 사투리 쓰는데 경상도 사투리 쓰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쓰는 거야. 빵 터져가지고 내가 그런 어설픈 사투리 내가 처음 봤어. 반사회화. 반사회화. 한마디로 사회화에 반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범죄라든지 일탈의 학습, 범죄, 일탈의 학습.
즉 반사회적 규범에 따르겠다는 얘기죠. 이 반사회적 규범을 학습하고 반사회적 범죄, 반사회적인 거죠. 일탈 이런 거를 배운다는 얘기지. 너네 일탈해 본 적 있니? 일탈. 쌤은 아직 일탈을 크게 해본 적이 없어. 맨날 집에 오면은 이거 보고 수업할 거 정리하고 네, 일탈. 이게 반사회야. 그럼 사회화의 종류 오리진 배운 건 초기 사회화, 재사회화, 얘기 사회화, 탈사회화, 반사회화 이렇게 배웠다 맞지? 자, 그럼 이 사회화의 종류를 그대로 안고 가면서 5번 사회화의 기간에 대해서 볼까? 사회화 기간. 이건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온다. 사회화 기간. 자, 사회화 기간 노란색 들고요. 노란색으로 총 4부류로 나눌 것이야. 첫 번째 1차적 사회화 기간, 두 번째 2차적 사회화 기간, 세 번째 공식적 사회화 기간, 네 번째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 자, 이거를 전체가 같은 기준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고 1차적 기간, 1차적 사회화 기간과 2차적 사회화 기간에 나눠지는 기준이 하나 있고요. 공식적 사회화 기간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 나눠지는 기준이 하나가 있어. 자, 우리 체육보험 나와 있지만 1차, 2차는 사회화 내용, 그리고 공식과 비공식은 설립 목적에 따라서 둘이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1차 공식이냐, 1차 비공식이냐, 2차 공식이냐, 2차 비공식이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우리 체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비공식을 묻거나 공식을 묻거나 뭐 1차를 묻거나 2차를 묻거나 이런 식으로 묻는다. 하지만 수능 출제 트렌드는 2차 비공식 또는 2차 공식 이런 식으로 둘의 공통 분모를 많이 뽑아 묻는 경우가 많아.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1차적 사회화 기간에서는 당연히 뭐 하겠어? 초기 사회화를 담당하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적자고 일일이 사회화 기간을 볼까?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예시가 중요하다고. 자, 1차적 사회화 기간의 예시가 무엇이니? 빨간색 들어서 가족 그리고 또래 집단. 자, 얘가 말하는 또래 집단은 동년배들. 그런 거지. 야, 4살짜리가 있고 4살짜리가 있는데 쥐들이 뭘 하겠니? 뭐 모방의 동일시? 뭐 이런 거 정도는 배울 수 있겠다, 맞지? 가족과 또래 집단. 자, 2차적 사회화 기간은 말 그대로 2차 사회화를 담당한다. 2차 사회화가 제 사회화예요? 그건 아니야. 알겠지? 2차 사회화는 뭐냐면은 초기 사회에서 좀 더 넘어가서 7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거의 성인기까지 진행되는 게 2차 사회화인데, 물론 사회학에 따라 사회학을 바라보는 그 교수님들에 따라서 약간 다른 기준이 있긴 해. 근데 2차적 사회화 기간의 2차 사회화는 주로 7세부터 성인기까지. 그럼 이때 뭐 할까? 우선 7세 학교 가가지고 학교에서 배우고. 학교라는 것도 사회화 기간이잖아, 맞지? 그리고 나서 뭐야? 군대 가야지. 군대 가서 군대 생활 배우고. 그리고 사회에 나서 사회생활, 회사에서 사회생활 배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선 2차적 사회화 기간은 2차 사회화를 담당하더라. 그럼 여기 대표적인 게 아니라 아까 맨 처음 말했어. 학교 가서 뭐해? 학교 생활 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 졸업했습니다. 군대 가야죠. 군대 갑니다. 그 다음 뭐예요? 회사 가야죠. 이런 것들도 있어.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거 노란색으로 대중매체도 2차 사회화에 들어가. 대중매체 초기 사회화 아니야. 대중매체 어디? 2차 사회화다. 대중매체. 참고로 대중매체 관련해서는 3단원과 5단원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야. 대중매체. 자, 다음 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교육을 중심으로 한다. 교육 중심. 그래서 교육기관들이 여기 공식적 사회화 기간에 들어가게 되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진행하는 것이야.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아니야. 이 교육이 원래 목적이 아니야. 사회화가 원래 목적이 아닌 거야. 자, 그럼 요거는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진행되는 거.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진행된다. 자, 그러면 교육기관부터 보자. 학교. 그렇죠, 학교. 그 다음에 평생교육은 이런 데도 되게 다 맞지. 또 학원은요? 야, 학원은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야? 공식적 사회기관이야? 선생님. 교육기관이라는 말을 보면은 뭔가 공식적 같은데요. 학원이 뭔가 공식적이다? 학원은 뭔가 비공식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학원은 명백하게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근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직 트렌드가 반영 안 되신 분들.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요즘은요,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나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도 사회문화 수능 기출이라든지 기출을 분석해 보면은 학원은 공식적 교육기관에 들어갑니다. 학원. 그리고 쌤이 한 가지 예시 더 지어주자면 직업훈련소. 이런 데는 다 공식적 교육,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저는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진행하는 거,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진행하는 거,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지. 대표적인 데 가족. 그리고 회사도. 야, 회사가 교육기관이야? 야, 회사에 우리가 가르침 받으러 가니? 선생님 가르침 받으러 가는 건 없는데요? 회사가 우리가 회사에 선생님이 있어? 회사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줘? 업무를? 그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회사도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동호회. 그 다음에 또래 집단은 그렇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자,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사회화 기관 어떻게 보라고? 1차 공식, 1차 비공식, 2차 공식, 2차 비공식 이렇게 가서 보시라고요. 알겠니? 그럼 대중매체는 2차 공식 기관이야? 2차 비공식이야? 2차 비공식이야? 내가 대중매체 대중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뭐 세계테마기, 한국기행 뭐 이런 거를 공부하는데 야,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대중매체 원래 목적이 뭐야? 대중문화의 향유지 교육은 아니잖아.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자, 1차, 자, 가족은요? 1차 비공식. 회사는 그치, 2차 비공식, 2차 비공식, 2차 비공식. 학원은 2차 공식. 또래 집단은 1차 비공식. 이런 식으로 해서 너네가 사회화 기관들이 각각 어디에 속한지 그거를 너네 꼭 체크해 줘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럼 마지막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정리하고 쌤을 복습하고 교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관점.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 항상 이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 가지 있잖아. 무슨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론부터 가보도록 하죠. 기능론. 자, 기능론에서는 문화를 전승하는 것은 사회를 결속시키고 유지시키고 통합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봅니다. 사회 결속, 중간점 유지, 중간점 통합에 기여. 첫 번째 기능론이야. 자, 두 번째 갈등론. 갈등론의 A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론의 A. 자, 갈등론. 사회화는 계급을 재생산하는 수단이다. 우리가 들었잖아. 갈등론 배울 때. 교재 정리하면서 계급 재생산 들었죠? 사회화는 노란색 계급 재생산 수단.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쌤이 그랬잖아. 우리 그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배울 때 너네가 내가 그랬어.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지금만 잘해놓으면 너네 뒤에 가서 편할 거다. 이거 4단원에도 나오고 3단원에도 나와요. 똑같이. 2단원은 뒤에 또 나올 거야. 알겠지? 우리 그때 배워놓은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뒷단원 공부하는 게 좀 수월해질 거야. 자, 그 다음에 갈등론에서 B. 어제는 갈등론은 지금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에서 사회 구조가 평등하다고 보는 거야? 불평등하다고 보는 입장이야? 불평등하다고 보는 입장이지. 그래서 여기 사회화는 자 적어봐. 가정, 배경, 대물림을 위한 가정, 배경, 대물림 위한 불평등한 교육구조다. 근데 나는 솔직히 이 말이 약간 공감이 되기도 해. 이 말이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 뭐 요즘이야 교육비 지원도 해준다 뭐 그런 표현을 하지 마. 너네 안 보이지? 내가 나와줄게. 나와서 말할게. 물론 요즘은 교육비 지원도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은 말도 하고 그리고 이거 많이 지원해준다 또 무상교육도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부를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사교육을 받고 더 많은 그런 것들을 향유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정 배경을 대물림하기 위한 불평등한 교육구조 그것도 맞는 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세 번째로 나온 논리는 쌤이 아래쪽 저렇게 상징적 상상론이나 주요적자 상식적 상호작용론인데 자
상식적 상호작용론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그럼 이전에 그 교육과에 대해서 조사를 이제 교육학 수업을 들을 때 교육과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게 있어서 교육 철학자라든지 그때 선생님이 조사했던 사람이 존 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윤사에도 나와. 존 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운 게 그 우리 배웠던 양적 연구죠. 양적 연구 과정. 그거랑 비슷해. 약간 실험학교 모델 같은 거를 만드는데 양적 연구 과정하고 기술이 좀 비슷하거든. 이 교사랑 학생의 상호작용. 그래서 학생이 최대한 말을 많이 해서 학생이 뭔가를 준비하고 학생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개방적으로 열어주겠다는 어쨌든 그런 듀이가 말한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 상상론의 학자 기억납니까? 상상론의 전제는 사회계약설이었어. 그래서 홉스로 브루스 얘기했고 그들의 이론을 받은 미국의 사회학자 누구? 그치 쿨리랑 미드 블루머도 있다고 했는데 내가 블루머 얘기는 안 했어. 자 그럼 그 두 사람의 이론을 볼까요? 첫 번째 쿨리 A 쿨리 그 다음에 B 미드. 자 먼저 첫 번째 쿨리의 이론은 거울 자아 이론이야. 너 빨간색 할게요. 거울 자아 이론. 거울 자아 이론. 오른쪽에 좀 좋을 수 있는 공간이 적어볼게. 교사의 눈에 비친 모습대로 교사의 눈에 비친 너네 오른쪽 줄 써도 돼. 아니면 나랑 같이 이렇게 한 줄 내려도 되고 모습대로 학습한다. 이게 거울 자아 이론. 자 미드는 일반화된 타자 이론. 타자 이 타자 아니다. 일반화된 타자 이론. 일반화된 타자 이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화된 타자 이론은 타자의 기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타인의 기대에 타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사회화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타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사회화하다. 이게 미드가 주장한 일반화된 타자 이론이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사회학 필기가 지금 끝난 거거든요. 복습을 해야지 그래도 얘들아 복습은 해야지, 그렇지? 복습은 하고 가능하면 지위와 역할까지 바로 이어서 할까 싶은데 지위와 역할까지 바로 이어서 하고 교재 보자.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바로 뒤에 문제 이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랑 같이 복습을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사회화부터 가보자. 자 사회화 문화가치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우린 사회화라 불렀어. 사회화의 수단은 언어, 그리고 보상과 처벌, 그리고 모방과 동일시였어. 자, 기능 자아 전체성, 그리고 사회적 소속감을 형성해주고요. 문화를 공유, 전승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더라라는 거였다. 자, 사회화의 종류의 첫 번째 0에서 6세 기초적인 인성과 가치관에 학습하는 것을 초기 사회화. 성인기 이후에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거 재사회화. 사회 변화 이전에 미리 대비하는 거 예기 사회화. 자, 기존 사회화 결과를 벗어 던지는 거 탈사회화. 이미 사회화된 거를 벗어 던지고 새롭게 사회화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죄란 제1타락서, 즉 반사회적 규범을 학습하는 거 반사회화. 자, 사회화 기간이야. 첫 번째 쌤이 얘기했어. 사회화 내용에 따라 나누는 거 1차적 사회화 기간, 2차적 사회화 기간. 그 다음에 설립 목적에 따라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가, 즉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가, 부수적으로 교육이나 사회화를 하고자 하는가 둘로 나눠서 봐야 된다 했어. 공식적 사회화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기관. 자, 내가 사례들은 좀 이따 같이 외워줄게요.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에서 봤어, 맞지? 자, 기능론에서는 문화의 전승, 사회계에 다 필요 없어. 상상론이 중요해, 상상론. 상상론이 누구? 쿨리아, 미드. 자, 무슨 이론? 거울, 자아 이론, 그 다음에 일반화된 타자 이론. 이게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재심으로 등장한 적이 있어서 그래. 물론 이걸 통해서 상상론을 찾을 수 있게끔은 해놨어. 수능 문제에서 상상론을 찾을 수 있게 해놨고 이게 사회화와 관한 내용을 묻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는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거울자아 이론, 일반화된 타자 이론 꼭 기억해줘야 된다. 알겠지? 자,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볼까요? 자, 사회화 기간에서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 알겠지?
자, 사회화기관에서, 자, 가족은 1차 비공식이에요. 1차 비공식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자. 자, 그 다음에 자, 또래 집단은 1차 비공식. 1차 비공식. 가족과 또래 집단은 1차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구나. 자, 그 다음에 빨간색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주황색 가볼게요. 자, 학교는 2차 공식기관이구나. 다시 한번 학교는 2차 공식기관이구나. 자, 그 다음에 연두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2차 비공식 기관이구나. 다시 한번 회사는 2차 비공식 기관이구나. 자, 그 다음에 다시 가볼까? 학원 쌤이 학원은 꼭 기억하라 했죠, 맞지? 학원은 왜요? 학원의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 자, 다시 한번 가볼까? 자, 가족은 1차 비공식이었어, 맞지? 그 다음 학교는 2차 공식, 회사는 2차 비공식, 또래 집단은 1차 비공식. 잘하고 있습니다. 지울 거야. 지우고 한 번 더 묻는다. 왜냐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표를 하나 그려줄게.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냐면은 표가 이렇게 나와. 요렇게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보통 요렇게 해가지고 뭐 A, B, C, D 그래서 A, B, C, D 들어갈 거 여기에 뭐 물음 하나 던져놓고 여기 하나 물음 던져놓고 여기 뭐 yes, no, yes, no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나오기도 하고 또는 너네가 하는 순서대 형태 문제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네가 반드시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우리 이제 인간의 사회나 두 번째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위입니다. 자, 인간은 지위를 가집니다. 인간 지위를 가져요. 어떤 지위요? 나 사장 되고 싶은데 그럼 사장이라는 지위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선생님, 저 선생님이라는 지위 갖고 싶습니다. 그럼 선생님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딸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싶어요. 야, 딸이라는 지위를 가질 수가 있니? 없어요. 선생님, 저 아들이라는 지위를 갖고 싶은데, 야, 아들이라는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거니? 그거 보자는 거예요. 2-2, 인간의 사회화. 자, 두 번째입니다. 지위. 자, 내가 아까 얘기했어. 선생님도 나왔고, 사장님도 나왔고, 아들, 딸도 나왔어. 이거 다 뭐야? 내가 집단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야. 가정에서는 쌤이 아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사회, 우리 지금 이 강의 내에서 내가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거죠. 그래서 1번, 의미. 한 개인이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지위라고 합니다. 자, 지위는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눠. 자, 노란색으로 2번. 고마웠다. 너무 아까워요. 첫 번째, 자, 노란색으로 귀속지위. 귀속지위는 말 그대로 나한테 귀속되어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야? 나한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천적이고, 자연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거야. 선천적이고, 자연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지위가 귀속지위다. 자, 빨간색으로 화살표. 이것은 전통사회에서 중시되더라. 자, 그래서 고대 인도 카스트 제도요. 너 태어날 때부터 브라만이야. 너 태어날 때부터 크셔트리야. 이런 거. 신라 골품제. 야, 넌 육두품이니까 넌 여기 진급 못해. 그래서 우리 그 항사 시간에 배웠잖아. 신라의 육두품들은 정말 비운의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라 3최에 대한 얘기 해줬니? 항사 시간에 했을 거예요. 너네 배웠을지도 몰라. 최언이, 최치원, 그 다음에 누구지 하지?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통사에서 중시하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전통사에서 중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층 구조는 어때요?
열려있는 계층 구조야, 닫혀있는 계층 구조야? 너네 생각해봐. 야, 근데 좀 깐깐하지 않니? 깐깐하지 않니? 그럼 어떤 계층 구조? 폐쇄적인 계층 구조라는 거야. 그래서 흰색으로 열고, 폐쇄적 계층 구조. 이거 너네 4단원 가서 또 배운다? 걱정 마라, 알겠지? 4단원의 계층이론 계급이론에서 배울 거야. 폐쇄적 계층 구조. 자, 그러면은 기속지의 예시. 여기도 예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예시밖에 안 나와요. 자, 장남. 그러면 이제 큰아들. 야, 내가 순서 바꾸고 싶어. 큰아들이 장남들 될 수 있니? 장남이 차남 되고 차남이 장남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알겠니? 장남. 그 다음에 아들. 야, 내가 아들인데 딸 되고 싶다고 해서 딸로 바꿀 수 있니? 선생님. 원칙적으로 말이야. 그냥 그대로 태어났을 때요. 인위적인 뭐 변화 말고. 바꿀 수 없죠? 딸이라는 시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청소년이라는 거. 이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갖는 지위잖아요. 내가 청소년 되기 싫다고 안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야. 나는 적어도 7살에 나는 7살까지, 나는 무조건 7살에 머무르고 싶어. 이거 안 되잖아. 맞지? 청소년이라는 지위. 그리고 노인이라는 지위도 마찬가지죠. 그 외에 빨간색으로 세습적 지위. 자, 이런 것들은 모두 귀속 지위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지위 3번 가볼까요? 성취 지위. 자, 성취지위라는 것은 당연히 선천적, 후천적? 후천적. 자연적이야? 아니야. 인위적으로 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 성취지위는 후천적 노력으로 얻게 된 지위다. 후천적 노력으로 얻게 된 지위. 이걸 우리는 성취지위다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이건 어디서 현대사회에서 중시하겠지. 그래서 화살표 빨간색으로 현대사회에서 중시하더라. 그래서 요즘은 야, 누구네 집 아들이더라, 누구네 집 딸이더라, 누구네 집 장남이더라. 필요해요? 요즘은? 내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냐, 이게 바로 성취지주래, 흔히 묻는 게. 그래서 이 사람 선생님 아니야. 와, 선보러 갈 때 그런 게 많거든. 자, 선을 본다 하면은 이런 거지. 이 사람은 어느 집 장남이더라. 이건 옛날 얘기야. 옛날에는 그걸 더 많이 봤어. 요즘은 뭘 봐. 그렇지. 야, 이 사람 대기업에서 대기업 부장으로, 부장님 나이 많을 텐데? 야, 그것도 평균이지, 맞지? 이 사람, 그래. 대기업 부장 가자. 야, 이 사람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데. 오. 야, 이 사람은 선생님으로 일하는데. 야, 이 사람은 강사로 일하는데. 이 사람은 인강 찍는데. 이 사람은 드라마 PD로 일하는데. 이거다 뭐야. 내가 가진 후천적인 노력을 얻게 된 성취집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폐쇄적인 게 아니라 오픈마인드죠. 오픈마인드. 개방적인 계층 구조다. 개방적 계층 구조. 개방적 계층 구조다. 그럼 그 예시들도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오겠지, 맞지? 예시 쌤이 아까 말했던 거 다 적어주시면 돼요. 하지만 적어서 회사원. 대기업 부장이니, 대기업 차장이니, 대기업 과장이니 이런 거 회사원. 그 다음 교사. 선생님을 직업을 하려면 우선은 대학 사범대에 나와야 됩니다. 아니야, 요즘 사범대 안 나도 대학 할 수 있어. 교사 할 수 있어. 교육대학원 가면은 요즘은 이수하면은 교직이수도 가능하다. 루트가 많아, 어쨌든. 교사도 가능하고. 또, 학생. 그 학생의 성취지위예요? 선생님, 초등학교 의무교육, 중학교 의무교육이잖아요. 너네는 사회학을 우리나라에만 적용시킬 거야? 그건 아니죠. 그리고 고등학생은 지금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니잖아.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네. 중학교 의무교육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고등학교. 요즘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한다잖아. 맞죠? 그럼 사실상 거의 의무교육이랑 다름없긴 한데. 대학교 안 가고 싶어 안 가도 돼. 근데 요즘 다 가잖아. 전문대든 다 가잖아. 대학원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내. 이건 결혼해 얻을 수 있는 거. 남편도 마찬가지. 어머니. money. Sorry. What's your money? money. Every money. 아내라는 지위는 약간 이제 결혼해서 하는 거. 얘는 출산을 통해서, 임신을 통해서 얻는 지위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3번.
스틱 넘버 3번. 지위는 끝. 지위는 딱 여기서 끝.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 사회화 단원의 통틀어서 같이 나와. 사회화 개념들과. 3번 역할 내면 역할력? 너네 단순히 역할이라는 의미 떠올려봐. 1인 1역할이야. 1인 1역할. 학교에서 하는 거야. 청소, 뭐 수학실 청소, 교무실 청소, 뭐 이런 거. 뭐 칠판 정리 이런 거. 쉽게 생각하면 그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사회학적으로는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 양식.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라고 우리가 쌤이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사회학에서는. 쌤이 여기 우리 필기에 추가적으로 할 게 있어가지고 쌤이 정리를 해왔는데 포스트잇 붙였는데 책에다가 여기 있다. 네, 좀 이따 이거 적어줄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노란색으로 역할 행동이라는 게 있어. 근데 역할 행동은 뭐예요? 그럼 역할에 맞게 행동하는 건가요? 즉, 이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 있죠. 그 행동 양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 거야? 즉, 구체적 수행 방식. 여기에 이 구체적 수행 방식, 역할 행동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너네 경제를 배우는 경제에도, 자, 우리 그냥 경제 배우는데 생각하자고. 그냥 쉽게 떠올려봐봐. 내가 전기차를 샀어. 전기차를 사면 정부에서 먼저 보조금 줘. 네. 네가 휘발유차 더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지만은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를 샀기 때문에 너한테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줄게. 이런 거야. 그럼 반대로 담배를 펴. 바깥에서. 금융구역에서 담배를 펴. 야, 우리가 금융구역으로 했는데 너 왜 담배 펴? 이거 너네 우리 말 무시한 거네. 우리는 조금이나마 환경 그리고 주변인들의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상쾌한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는 금융구역으로 지정했는데 네가 그 금융구역에 들어서 담배를 폈네? 너는 벌금 내. 이런 거죠. 즉 보상과 제재가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A 보상 그리고 B 제재. 즉 역할 행동이 내가 기대한 바와 부응했을 때. 즉 적어봐. 자 각각 적어보자. 자, 역할 행동이 기대에 부응한다. 행동이 기대에 부응했을 때 이거는 뭐라고요? 보상이라고요. 부응. 그럼 제재는요? 역할 행동이 뭐예요? 제재 SBS PD, 스브스 뉴스 PD 그 제재. Sorry. 그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 문명 특급. 역할 행동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칭찬은 뭐예요? 보상. 너 이런 거 했어? 칭찬해주게. 왜 그러면 초등학교 때 보면 칭찬하면 도전이잖아. 도라색 도전. 그게 얼마나 갖고 싶어. 칭찬 도전 받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나중에 했어요.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진짜 담임선생님이 깔끔하셨어. 책상줄을 줄자를 내가 쌤이 맨디 앉았거든. 줄자를 딱 대가지고 맞출 정도였어. 그때 뭐 이제 모든별로도 하고 개인별로도 막 스티커 뭐 그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즉 역할 행동이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자 했던 거죠. 아까 얘기했던 사회하고 또 연결되지 맞지? 그래서 여기 가는 게 승진, 보상과 같은 건 승진도 있겠고요. 만족감 이런 것도 어떤 보상이에요. 내가 이 행동을 했어요. 이제 뿌듯하다. 내가 이걸 해냈구나. 이런 만족감도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제재는 뭐야? 승진을 만든 건 뭐야? 밑으로는 해고. 뭐 그것도 많은데 뭐 승진 해고, 좌천 이런 것들. 만족감 말고 내가 이걸 하지 못했다니 자괴감 이런 것들. 자, 아랫줄을 쌤이 주의를 통해서 세 줄을 좀 적을 건데 세 줄 적을 공간이 될지 모르겠다 얘들아. 세 줄 좀 적을게요. 세 줄 주의 빨간색으로 주의 첫 번째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얘들아. 자, 흰색으로 적을게. 어차피 세 줄 적어야 되니까. 아니다. 두 줄만 적어도 될 것 같긴 하네. 자,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표현 쓸 수 있니? 돼요? 안 되지, 왜?
역할 행동에 따라 보상한다. 야, 역할은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 방식일 뿐이야. 자, 밑에 쌤이 적어주긴 하겠지만은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나 똑같아.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야, 여기에 대해서 누가 보상과 제재를 하겠니? 야, 똑같이 주어진 역할에 누가 보상과 제재를 하냐.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즉 역할 행동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주어지는 거야. 이건 너네 문제 풀 때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 선배들도. 자, 평가원이라든지 교육청 시험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내 헷갈려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는 진짜 마르고 닳도록 얘기한다. 알겠니? 자, 그러면 역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뭐?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요.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은 오다. 알겠지?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자. 자, 두 번째로 갔을 때 뭘 볼 거냐면은, 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얘기해줄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같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되는 거. 누구에게 똑같아. 적어봐. 아래줄에다가, 이건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잠깐만. 구체적인, 빨리 적을게.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번 차이가 있는 거. 개인 역할이라는 건 내가 아까 그랬지. 똑같이 다 부여된다고. 근데 그 역할이라는 것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 역할 행동을 하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르잖아. 그래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이거 역할 행동.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역할 행동. 그리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은 단순히 뭐 역할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역할 갈등. 신 넘버 4번 역할 갈등. 잠깐만, 내가 이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썼구나. 자, 그럼 이런 역할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네, 갈등이 발생하겠죠.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방식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이 역할 행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 아니야. 1번 의미. 1번 의미. 보고. 자, 역할 갈등은 역할들의 충돌로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이야. 다시 한번. 역할 간 충돌로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 충돌로 나타나는 그냥 갈등, 그냥 심리적 갈등 아니라 역할 간 충돌로 나타나는 거. 알겠지? 심리적 갈등. 이거 왜 일어나요? 사회가 다양해졌거든요. 2번 원인, 사회의 다원화. 사회의 다원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역할을 2개씩만 가져가는 거야. 옛날에는 막 역할 한 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엄마라는 지위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딱 그 지위만 가졌어. 그냥 그 엄마로서는 그 역할만 딱 가졌는데 이제는 뭐야? 엄마이면서 동시에 선생님인 경우도 있죠, 이제는. 맞잖아요. 요즘 이제 뭐 맞벌이 부부도 많고 각자의 직업을 가지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회가 다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역할 갈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3번 양상. 역할 갈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첫 번째 노란색으로 역할 모순. 첫 번째는 역할 모순. 자, 우리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뭐 2개 이상의 역할이 충돌되는 경우, 뭐 한 가지 역할 내에서 충돌하는 경우, 막 이런 게 있는데, 자, 역할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2개 이상의 지위의 충돌이다. 2개 이상의 지위의 충돌. 아까는 역할 갈등이 역할 간 충돌이라면서요. 그 역할이 뭐예요?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방식이잖아요. 맞지? 그래서 2개 이상의 지위가 충돌할 경우를 우리는 역할 모순. 즉, 그 2개 이상의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방식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역할 모순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이 잘 나와. 야, 며느리가 있어. 며느리. 내가 며느리라고 볼게. 야, 며느리로서 제사를 지내야 돼. 이런 역할이 하나 있고요. 근데 며느리이면서 나는 동시에 뭐야? 회사원이래. 근데 회사원이 회의를 해야 된대. 그럼 회의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회사원으로서 회의를 하는 것과 며느리로서 제사를 지내는 것과 이 2가지의 역할이 지금 충돌했지. 이거 뭐라고? 이거는 역할 모순이라고요. 자, 2번째 역할 긴장. 노란색으로 역할 긴장.
자, 역할 긴장은 뭐야? 두 개 이상의 지위에서 아니, 한 개의 지위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한 개 지위 내에서 기대치의 충돌에 따라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적어보자. 한 개 지위에 따른 기대치의 충돌. 기대치 충돌. 자, 그럼 이것도 내가 사례를 보면 좀 더 쉬워지겠지, 맞지? 자, 예시. 자, 교사라는 지위가 있습니다. 교사라는 지위가 있는데요. 이 교사라는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정도가 있을 거아요. 기대되는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격한 교사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엄격한 교사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따뜻한 멘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대가 되는 것들, 두 가지 기대치가 충돌하는 거죠. 사실은 이 두 개를 다 같이 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두 개 다 같이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지. 그래서 역할 긴장, 역할 모순과 역할 긴장.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역할 혼란이라는 것도 있어. 역할 혼란. 자, 역할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위나 역할이 불명확한 거야. 내가 정확히 딱 이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역할을, 이 지위에 따른 역할을 충분히 딱 명확하게 딱 이거를 제시받았는지, 이게 불명확한 거야. 그래서 적어볼까? 지위나 역할이 불명확하다. 잠깐만 여기서 물어보죠. 야, 학교는 사회학기간 분류 어떻게 돼? 갑자기 또 지금 당황하겠지? 당황하겠죠? 2차 공식기간. 내가 이렇게 갑자기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죠. 혼란. 자, 그 다음에 심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알조에 심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그냥 갈등이라고 하는 거. 그냥 갈등.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2명 이상의, 2인 이상의 충돌과 의견들이 무려 갈등이라는 얘기. 자, 그러면은 단순히 이들이 충돌해서 하는 거는 그냥 갈등이라 했잖아. 그럼 역할 갈등이 아닌 갈등을 봐야지. 왜? 그냥 갈등 안에 역할 갈등이 있는데 역할 갈등이 아닌 갈등, 즉 요범이 있지. 집합에서 요범이들요. 그걸 한번 보자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역할 갈등이 아닌 것들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진로 고민. 야, 내가 지금 현재 이 딱 직업에 가졌어? 그거 아니잖아. 이 직업을 가지기 전에 막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지. 진로 고민. 그 다음에 은퇴 고민. 아, 내가 은퇴를 하면 이걸 할 수 있을 거고, 아, 나 은퇴를 하고 이걸 해야 되나, 은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직장에 남아있어야 되나, 아니면 은퇴를 하고 이걸 해야 될까. 은퇴 고민들, 은퇴 고민. 그 다음에 공부법을 고민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할 갈등이 아닌 그냥 심리적인 갈등인 거야. 역할 갈등의 의미가 뭐야? 역할 간 충돌로 나타나는 심리적인 갈등이잖아. 역할 간의 충돌이 있어야 되는데 역할 간 충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심리적인 갈등일 뿐인 거야. 공부법. 이런 것들. 그럼 마지막 4번. 해결. 사실 이거 안 쓰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서 씁니다. 자,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역할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역할의 프리어리티를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것도 며느리로서 제사를 지내야 되냐? 회사원으로서 회의를 해야 되냐? 이것도 우선순위. 회의는 뒤로 미룰 수 있는데 제사는 이번밖에 없으니 이번에 해야 되고, 아니면 제사를 미루고 회의가 급하니 지금 신제품 출시가 급하니까 회의를 먼저 한다. 이런 식으로 역할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우선순위. 그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그렇지. 사회적인 합의를 마련해라. 사회적 합의 마련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지위와 역할까지 딱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뭐 해야 돼? 그럼 이제 복습해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자, 지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위. 자, 지위 딴 거 다 필요 없어. 떠올려줘야 될 게 뭐니? 지속지위랑 성취지위. 이것만 떠올리면 돼. 그 각각의 예시들이 뭐에 나온다고?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알겠지? 두 번째, 역할. 역할은 떠올릴 거. 첫 번째, 역할 행동. 자, 역할 행동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주어지고요. 절대 역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 알겠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역할 행동, 없는 것은 역할이라고. 알겠니?
누구에게나 역할은 똑같이 존재해. 근데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포인트라고요. 알겠니? 자, 역할 갈등으로 왔습니다. 역할 갈등 세 가지. 역할 모순, 역할 긴장, 역할 혼란. 나는 그중에서 이거 두 개만 외우라고 할게. 역할 모순과 역할 긴장. 요거 두 개만 기억해. 두 개 이상의 지가 충돌해? 역할 모순. 한 개 지인데 기대치의 충돌이야? 역할 긴장. 이거 참고만 하면 돼. 알겠니? 한 번만 더 볼까? 한 번만 더 보자. 귀독지 성취지만 떠올리라고 했고, 각각의 예시들. 선생님 지금 폐쇄적 계층구조, 개방적 계층구조 외워야 되지 않아요? 야, 그거 뒤에 4단원 가서 또 한다고요. 사회 계층 이론 하면서 한다고요. 지금 안 봐도 된다고요. 내가 적은 이유는 다만 너네가 알라고 적어놓은 거지 절대 알 필요 없다고요. 지금. 역할. 구체적 역할에 대한 구체적 수행 방식, 역할 행동, 보상, 제재. 요거, 심화, 요 두 줄에 진짜 시험에 킬포인트가 될 거야. 자, 그럼 역할 갈등으로 와봐. 역할 모순, 역할 긴장. 이것만 알아도 시험 다 푼다. 오케이? 시간 역할까지 했고요. 잠깐만 있어봐.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 확인 좀 해볼게. 잘 안 보이거든? 시간이 얼마 안 됐네. 그럼 우리 책 보고 갈게요. 책 보고 가자. 아, 힘들어. 자, 책 보고 갈게요. 자, 지우고. 책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보고 가능하면 문제도 풀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 보자. 76페이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페이지부터 갈 거고, 너네는 뭐 해줘야 되니? 그렇지. 펜 하나 들고, 지금 쌤이 지금 형광펜이 안 보이네. 펜 하나 들고, 자, 밑줄 가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가도록 하죠. 사회화부터 간다. 1번 의미야. 특징. 1번 의미. 사람이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다 필요 없고. 자, 둘째 줄. 사회의 가치 및 규범을 내면한다. 거기 밑줄. 사회의 가치 및 규범을 내면한다. 샤워세요. 오늘 이거 다 건강 주스거든. 건강 주스. 진짜 맛있거든. 냄새가 있잖아. 이거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넣어주는 거죠. 뭐 사실은 최대한 안 마시려고 그랬거든. 목이 다 미칠 것 같아 지금. 그래서 다 마셔볼게요. 이거 요즘은 약간 탄산 그런 소리 난다? 픽 하는 소리가. 손잡고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실수를 했는데 마시기 전에 냄새를 맡아버렸습니다. 그래도 목에 가루 넘어갔는데 목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형광펜으로 칠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자, 계속 가보자. 자, 특징, 2번 특징. 자, 평생에 걸쳐 진행되며 시대나 사회에 따라 밑줄 간다. 거기도 형광펜 표시돼 있죠. 사회화의 내용과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난 밑줄 가주세요. 자, 오른쪽에 사회화의 분류, 1차적 사회화, 2차적 사회화 있다. 맞네. 자, 1차적 사회화, 거기 밑줄 첫 번째 가봐.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인성의 형성. 자, 1차적 사회화를 다른 말로 원초적 사회화, 즉 1차 초기 사회화라고 부른다. 같은 편. 자, 2차적 사회화는 영유하게 나타난대요. 영유하게 나타나요, 밑줄. 심화하고 거기 내용은 심화만 밑줄. 다음 두 번째 줄에 전문화하여 새로운 교문과 문화, 습득 밑줄. 간혹가다 1차 사회화랑 2차 사회화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다. 맞지? 자, 기능 가봐야 뭐 개인적 차원 다 필요 없고 사회적 차원의 첫 번째 동그라미 봐봐. 문화의 공유 및 세대 간 전승 거기 밑줄 가겠습니다. 자, 3번 유형의 선생님 저희가 배운 거 안 나오는데요. 이거 내가 방금 탈사회화랑 반사회화는 수능에 잘 나와. 수능에 나와. 물론 수능에도 얘기사회화랑 제사회화가 훨씬 많이 나오지만은 수능에 나오니까 내신에도 나올 수 있겠다는 보장은 충분히 듭니다. 자, 제사회화 동그라미하고 제사회화 동그라미 가보자. 자,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밑줄. 거기서 끊어.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정보나 가치 등을 습득 밑줄. 그래서 평생교육이나 직장 교육, 직장 안에서도 연수, 특히 학교 선생님도 연수 진짜 많이 듣거든. 그런 것들. 자, 얘기사회화 동그라미 해볼까? 얘기사회화. 자, 미래에 속하게 될 집단에서 요구하는 자, 밑줄. 자, 행동양식을 미리 학습하는 거죠. 거기 밑줄 치면 된다, 알겠지? 행동양식을 미리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학에 세터 가면은 뭐, 수강 신청 팁을 막 이런 거 알려준다, 뭐, 좀 그런 얘기 하죠. 자, 밑에 있는 거는 참고하면 되고, 사회화 과정 봐봐. 자, 사회화 과정,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나눠져 있는데,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신에서 시험을 낼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세요. 알겠지? 자, 대표적인 사회화 기간은 우리가 당연히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럼 거기 있는 걸로 내가 물어볼게. 야, 가족은 1차 공식, 1차 비공식? 1차 비공식. 또래 집단은 1차 공식, 1차 비공식? 1차
비공식. 야, 또래 집단이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맞지? 자, 학교는 뭐야? 학교는 1차 공식, 2차 공식? 2차 공식적. 맞지? 대중매체는 1차 비공식, 2차 비공식? 대중매체 잘 들어봤어요? 대중매체 저거는 2차 비공식, 2차 비공식. 자, 직장은요? 2차 공식? 아니야, 직장도 2차 비공식이라고요. 왜? 직장의 주목적이 교육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이윤국대하거든. 회사의 주목적은 이윤국대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경제 관한 개념 하나만 설명해줄게. 이거는 너는 이렇게 그냥 교양을 알아놔. 자, 내가 아까 기업의 주목적이 뭐라 그랬어? 이윤국대 알아 했어. 자, 이건 물론 쌤이 지금 일반사회 과목이기 때문에, 왜냐면 일반사회 과목은 결을 좀 같이 하잖아. 그래서 잠깐 설명하면은 여기서 이윤이라는 게 있잖아. 이윤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값인데, 이때 총 수입은 가격과 수량을 곱한 값이야. 내가 이걸 왜 알려주냐면은 간혹 가다가 논술 같은 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하는 거. 자, 이유는 총 수입 빼기 총 비용이라더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이제 나오는 경제 개념에서는, 경제 과목에서는 평균 수입과 평균 비용을 비교하는 것도 나온다. 그래서 난 이것까지 설명을 좀 해주려고요. 왜냐면은 그냥 하고 싶어서. 자, 평균 수입은요, 수량분의 총 수입을 하면 돼. 자, 근데 너네 알지 모르겠는데 수량, 퀀티티죠, 퀀티티. 자, 퀀티티, 퀀티티를 우리가 Q라고 적잖아, 맞지? 총 수입은 P 곱하기 Q라 했고. 약분 되는 거 보이니, 너네 혹시? 그 약분 해주면 돼. 약분하면은 평균 수입은 즉 P, 가격입니다. 자, 평균 비용 같은 경우는 수량분의 총 비용이야. 너네한테 알려주는 이유는 나가 얘기했잖아. 수량분의 총 비용. 맞아, 교재 보자. 오른쪽에 또래 집단 보자. 자, 일반적으로 4, 5세가 되면 같은 나이의 또래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어린 시절의 또래 집단은 개인의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 또래 집단은 그들의 가치와 신념에 기초한 나름대로의 규칙과 특유의 언어와 행동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또래 집단을 통해 규칙을 습득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정서적 유대가 발전되는 것이다. 야, 심리적 친밀감, 정서적 유대감, 라포르. 심지어 범죄 심리학, 범죄 사회학 이런 데서 라포르 하는 게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져요. 범죄 심리학에서. 그건 일탈 이론 가서 좀 더 어떻게 알겠지. 범죄 심리학, 범죄 사회학 하는 내용은. 왜냐면은 우리 일탈 이론에 나와요. 그거 하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자. 자, 이러한 또래 집단은 인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1차적 사회학기관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1차 비공식 사회학기관 알겠죠? 자, 왼쪽 5번 사회학기관 가보자. 자, 잠깐 먼저 볼게. 공식적 사회학기관 있지? 거기 오른쪽에 나에게 다네. 거기 보면 지금 초중등 교육법에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조사항을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했지. 그래서 학교는 법에 따라서 운영된다고 적혀있는데 학원도 마찬가지야. 학원도 시행령이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학원도 그냥 공식으로 넣는 거야. 알겠지? 자, 사회학기관에, 자, 1차적 사회학기관에는 기초적 수준의 사회화 밑줄. 그 다음에 2차적 사회학기관에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의 사회화 밑줄. 그 다음에 설립 목적이 공식적 사회기관에는 사회화를 목적 밑줄. 그 다음에 비공식적 사회기관에는 자 밑줄 가보자. 사회화 기능을 부수적으로 수행. 사회화 기능을 부수적으로 수행. 거기까지 밑줄 쳐주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돼 있어. 맞지? 가부터 보자. 자 교육은 지배 집단의 가치와 그들을 위한 제도를 보편 타당한 것으로 정당화시켜 자연스럽게 전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 야 이거 뭐야? 야, 그들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즉, 지배계급, 우리가 뭐라 불러? 지배계급. 부르주아. 이 부르주아들에게 더 유리한 것을 쓰면 아까 그래서 뭐라 필기했니, 얘들아? 기억하지? 뭐라고 필기했어요? 그렇지, 지배계급에게 더 유리한, 우리가 무슨 구조, 불평등한 교육구조라고요. 그거야. 그래서 가는 갈등론이다. 나와보자. 교육은 사회의 안정적 유지 및 발전을 위해 그 사회가 요구하는 지적, 도덕적, 신체적, 지덕체네. 특성을 갖추도록 어린 세대를 육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사회의 유지와 발전, 사회 결속 유지 통합에 기여하는 것은 무슨 론? 기능론에 관한 내용이지. 그 밑에 사회학 기관 이런 것들 잘 보시라. 야 직장 나왔어. 직장이더라. 야 직장 나왔어. 직장 나왔어. 야 직장 나왔다? 야 근데 직장 나오면 뭐 할래? 직장 나왔다고. 직장?
야, 직장은 2차. 공식, 비공식. 비공식. 너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 앞으로. 알겠지? 계속. 니은 봐봐. 요리 학원. 학원이 공식에 들어가는 이유 하나 더 있어. 목적이 교육이잖아. 맞지? 그럼 학원, 요리 학원이네? 요리 학원. 요리 학원은 1차야, 2차야, 1차야, 2차야, 2차. 공식, 비공식, 공식. 자, 그 다음 디귿 가볼까?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이요. 유치원을 또래 집단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교육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다, 맞지? 자, 잘 봐. 자, 디귿 봐봐, 디귿. 그럼 우리가 우선 이거부터 찾아보자. 공식이니, 비공식이니, 그거부터 한번 찾아볼래, 얘들아? 야,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야, 교육을 목적으로 하니까 우선 공식은 공식이야, 맞지? 공식은 공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1차냐, 2차냐,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맞지? 얘 뭐야? 2차지. 1차는 뭐야? 초기 사회. 선생님, 0에서 6세라면서요. 유치원 6세도 가는데요. 야, 그게 아니잖아. 요거는 내가 초기 사회 필기할 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기초적인 인성과 가치관 형성하나. 유치원에서 누가 기초적인 인성과 가치관 형성하니? 유치원에선 기본적으로 배운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 그냥 돌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만은 교육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기초적인 인성과 가치관까지 가르쳐 주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은 2차 공식적 사회학습이야. 아니니? 자, 그 다음에 리을 가보자. 야, 리을. 친구들. 또래 집단 아니야? 친구들. 이거 또래 집단이야, 또래 집단. 그럼 또래 집단 1차 비공식. 너는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니? 자, 그 다음 가볼까? 니은 대학교 나온다, 대학교. 야, 대학교는 학교 아니니? 그럼 이건 뭘로 들어갈래? 그렇지, 2차 공식적 사회학. 2차 공식적 사회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B 가보자, B. B는 텔레비전이야, 허세. 텔레비전. 야, 텔레비전 대중매체 아니야?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사회분야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거 대중매체 아니야? 야, 텔레비전 대중매체지, 당연히. 그럼 대중매체는 쌤이 뭐라 그랬어? 대중매체는 2차 비공식. 이렇게 다 찾아. 첫 번째 찾아놔야 돼, 너는.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놓고 너 이제 너 나중에 뭐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2차끼리 묶는 연습도 하고요. 또 비공식끼리 묶고 공식끼리 묶는 그런 연습도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 가보자.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자, 역할, 지위야, 역할이야. 여기도 쌤이랑 밑줄 한번 쳐봅시다.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모르겠다. 78페이지, 지위야, 역할. 자, 특징해보자. 특징. 1번에 2번, 특징. 거기 밑줄 여러 개 칠 거야. 첫 번째 동그라미, 여러 개의 지위 밑줄. 그 다음, 시간이 흐르면서 지위는 변화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현대사회 밑줄. 성취지위의 중요성이 더 커진 밑줄. 세 번째 동그라미 쭉 보다가 자, 개인이 속하는 사회 집단이나 조직의 수가 많아져 지위의 수도 많아지고 있음 밑줄 해주면 됩니다. 내가 노란색 형광펜이 어디나 그렇게 찾고 있었는데 노란색 형광펜이 여기 있었어. 화기도 못 찾고 있었어. 자, 그 다음 거기 기속지, 성취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기속지 밑줄 간다. 자, 선천적 자연적으로 갖게 된 지위, 기속 지위. 자, 밑에 예시들은 무조건 다 밑줄이다. 알겠지? 예시들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보자. 자, 개인의 의지나 노력에 따라 후천적으로 얻게 된 지위 밑줄. 자, 예시 아빠, 엄마, 남편, 학생이랑 해선 이쪽 쫙 밑줄 갑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역할과 역할 행동. 자, 역할 동그라미. 자, 역할은 뭐라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 방식,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다고요. 알겠니? 똑같이 주어지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누구나 어떻게 수행했냐. 그게 포인트라고. 알겠지? 그래서 자,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 양식 밑줄. 자, 그 다음 역할 행동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역할 행동 다른 말 역할 수행이라고도 하나 돼 있지. 즉 뭐야? 역할에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식 얘기하는 거야. 역할에 따른 구체적 수행 방식. 그래서 쭉 읽다가 뒤에 봐봐. 첫 줄 마지막에 구체적인 행동 방식. 거기 밑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재와 보상 보자. 자, 둘째 줄. 역할 행동이 사회적 기대에 부응까지 밑줄하면은 보상 동그라미. 그리고
어긋나면 밑줄, 제재, 동그라미. 그래서 제재와 보상은 자,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표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표현은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 역할 갈등. 자, 1번에 의미 있죠. 뒤에 가봐. 역할들이 충돌하여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 밑줄. 자, 2번 원인의 사회가 다원화 밑줄. 자, 그리고 3번하고 4번 있지. 3번 양사. 거기에 두 가지 이상 지에서 나타나는 역할 갈등 우리 뭐라 적으랬고, 이러면 이제. 그렇지. 역할, 모순.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지에서 나타나는 역할 갈등. 여기에 따른 기대치가 충돌하는 거잖아. 이거 뭐라 부를래? 역할, 긴장. 역할, 긴장. 나머지를 다 읽어봐. 알겠지? 오른쪽 가봐요. 역할 갈등의 양상. 그거 봐봐. 지금 가는 이 주연배우로서 첫 번째 동작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첫째 아들, 그냥 아들로서 아버지 임종을 지켜야 되는 거. 이거는 역할, 모순이야, 긴장이야? 모순. 왜요? 두 가지 지위에서 나타나고 있잖아. 맞지? 나와봐봐. 학급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학생들 입장을 대변해주기래. 또 동료교사들은 학생들을 좀 잘 지도 편달해가지고 얘들이 멈추게 좀. 그러면 지금 선생님에 대해서 두 가지 양쪽에서 기대치. 이건 역할 긴장이죠. 자, 2번. 지위와 역할의 이해. 요거 나오니? 자, 그럼 요 문제를 보고 너네가 79페이지. 79페이지에 자료 2번 봐. 너네가 이걸 보고 이제는 잘 찾을 수 있어. 요거만 연습되면은 요 파트에 너네 수능 문제까지 다 커버 가능해. 알겠지? 자, 그럼 우선 너네 첫 번째 잘 찾을게. 지위. 그럼 지위 찾을 때 너네 뭐뭐 찾아야 돼? 기속지위냐, 성취지위냐. 우선 이거 구분 먼저 해야 돼. 맞니?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니 역할 2번. 역할에 대해서 역할 행동에 대한 거네. 역할 행동. 역할 먼저 찾아. 우선 역할 먼저 찾아야 돼. 역할 찾고 그 다음에 3번 역할 행동으로 가는 거야. 자, 역할 찾았니? 역할 행동으로 가. 역할 행동에서 보상 없니? 또는 제재 없니? 찾으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럼 찾아보자, 한번 얘들아. 자, 기속지부터 가보자. 화가는 귀족의 성취야? 성취야. 교사는요? 성취는 의미 있어. 태어날 때부터 교사야? 응예 그럴 때부터 나 교사야? 아니잖아. 부모님도 뭐예요? 성취예요. 뭐야? 내 분별계 증은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쭉 가봐. 리얼. 마음이 복잡해. 역할 갈등까지 봤어야 됐네? 미안해. 이 펜은 아닌데. 여기 있구나. 미안해. 4번. 역할 갈등까지 봤어야 됐어. 역할. 자, 리얼. 야, 부모님의 뜻을, 이 리얼이 역할 갈등일까? 아니야. 그냥 심리적 갈등이야. 그냥 갈등이야. 알겠지? 일단 쭉 가봐. 여러 작품들에 참여하면 수많은 상을 수상하는 활발한 활동. 그냥 항아라는 것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거는 누구나 적용되는 건데 이걸 통해서 내가 수많은 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상을 수상하는 활발히 활동을 했대. 활발히 활동을 했대. 야, 그럼 이 미음 같은 경우는 역할, 즉 역할이 뭐예요? 역할? 화가라는 역할이에요. 화가라는 역할이 뭐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필요 없고 그냥 영어로 쓸게. 드로해야 돼. 그런데 이걸 통해서 역할 행동 뭐예요? 활발히 행동을 했어. 수상도 하고 수상하는 것 자체는 보상이 들어가. 어쨌든 알겠지? 자, 수상을 하고 여러 작품전에 참여를 했잖아. 작품전 참여. 이거 역할 행동 충실히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해서 수상을 한 거. 보상받은 거죠. 동양화의 대가로 인정받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상에 해당할 수 있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요 파트.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다 뭐가 들어오냐? 사회학. 요 단어까지 같이 들어왔을 때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80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우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그냥 하자. 안 되겠다. 너네 혹시 멈췄다가 듣고 싶은 애들은 멈췄다 들어도 돼. 알겠지? 아니다 그래도 10분 끊었다 하자. 내가 못 버틸 것 같아. 야 그러면 우리 10분 쉬었다가 80페이지 개념형 서술형의 심층이해부터 개념 체크 기본 문제 다 풀고 그리고 사회 집단, 사회 조직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10분 후에 봐.